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요, 충남 서산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서산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500번입니다. 118500번. 본 물건은 여러분 1대1,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입니다. 드라이빙 무인텔. 한번 참고하시고 브리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요. 사용 승인을 2016년 9월 22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드라이빙 무인텔이니까 어떻습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1층은 주차장, 2층은 객실, 3층은 뭐겠습니까? 3층은 이제 여기에서 3층은 이제 카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숙소가 이렇게 있겠죠? 3층. 그래서 대장상, 건축물 대장상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523평입니다. 2,523평. 연면적은 196평이고요. 매가 현재 28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이용자 2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초기 자기 자본은 8억으로서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감정 가격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최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데, 그 원인은 바로 이제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낮고, 따라서 최대 이용자, 즉 대출금은 한 20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출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월 매출은 5천만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 수는 2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객실 수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라이빙 무인텔, 이게 대지가 이렇게 있죠. 대지가 몇 평입니까? 2,523평이죠. 2,523평 이렇게 있으면, 드라이빙 무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낮게 책정이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상업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이제 건폐율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드라이빙 무인텔을 이렇게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은요, 객실을 통상 한 14개 정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나옵니다. 건폐율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14개씩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요. 14개 정도가 오버가 됐다. 객실 수가 오버가 됐다. 그럼 해당 모텔은 벌써 20개죠? 20개가 넘죠? 22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받으실 때는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 줄 아셔야 되냐면, 여기가 두 동으로 되어 있구나. A동, B동 이렇게 두 동으로 되어 있구나. 두 동으로 안 가봐도요, 현장을 안 가보셔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추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A동에 몇 개 있겠습니까? 객실이 11객실, 그렇죠? B동 같은 경우 객실이 몇 개 있겠습니까? 11객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동이나 B동 중에 한 동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카운터, 직원 숙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한 14개 정도 이렇게 객실 수가 나오는데요. 좀 많이 나오는 거는 한 17개까지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예외적인 거고요. 보통 한 14객실보다 미만인 그런 드라이빙 무인텔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뭐 20개를 넘는다 그러면 뭐 100%죠. 두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는 어떻습니까? 충분하겠죠? 주차는 뭐 기본이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71,400원. 네, 공시지가 한 평당 71,400원에 해당되는 충남 서산에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본 물건은 네,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 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네. 무인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매매가 한 번도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원시 취득을 한 거죠. 원시 취득 후 지금까지 네, 직용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용 중이다. 네. 그리고 이제 월 매출이 5천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보시면 입지가 국도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데 네. 도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모텔한 데가 그림을 조금 잘 못 그려서요. 이렇게 있으면 예, 중앙선이 있죠? 예, 이렇게 중앙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량이 네, 이렇게 지나가겠죠? 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브길 있죠? 커브길 여러분 직선도로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네. 직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브길이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제 여기를 그린 건데요. 이런 직선 도로에 있는 네, 이런 모텔보다도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커브길에 있는 모텔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감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감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텔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은 간판이 훤히 보이죠. 이렇게 훤히. 그래서 조금 이제 허가는 많이 안 나는데 이런 모텔을 진입하기 한 100m에서 한 300m 사이에 전방 몇 미터의 무인텔 이렇게 해서 조금 불법으로 이렇게 조금 간판을 하나씩 달아놓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다가 전방에 무인텔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볼 수 있도록. 네. 그러면 뭐 이게 뭐 허가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정한 뭐 과태료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효과가. 예,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직선 도로이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시속이 속도가 좀 빨리 자동차를 예, 타고 다니시겠죠? 그러니까 100m에서 300m보다는 조금 더 멀리 한 500m 뭐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놓고 또 여기에다가 한 300m 전에 또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손님을 좀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도 이게 하나의 광고 효과입니다. 이것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광고 효과를 좀 누리시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 과태료 정도는 좀 감안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도 이제 과태료를 어느 정도 내더라도요, 여러분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변에 입지한 모텔이 있는데.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는데요. 차량이 네,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이쪽이 B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B. 양 방향 중에서 차량이 많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A 방향으로 많이 가는 길이 있겠고요. B 방향으로 많이 가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차량이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입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지. 모텔이 여기 있는데요. 차량은 이쪽으로 하루에 한 50대밖에 안 갑니다. 50대. 이쪽으로는 하루에 500대씩 지나다녀요. 예를 들면 한 10배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해당 모텔을 이용하려면 불법 유턴을 해야 되겠죠. 이런 국도변에 뭐 유턴이 있겠습니까? 도로 표지에 없죠. 불법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 조건을 보실 때에는 양 방향 중 어느 방향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도로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시면 좀 많이 평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접근성이죠. 접근성.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내 상권은 아니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시내 상권은 당연히 아니겠죠. 시내 상권이라면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내지는 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제3종 뭐 일반 주거죠. 이쪽이 이제 시내권이죠. 네, 시내권인데 여기는 이제 시내권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 지역 중에서도 계획 관리 지역이다. 네, 그럴 때는 계획 관리 지역이 입지하고 있는 모텔인 경우 계획 관리 지역은 시내에서 이제 벗어나 있죠. 네, 이게 시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생활권이죠. 여기가 생활권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네, 주거도 여기에서 가능하고 여기에도 상업시설물도 있고 여기에 업무시설도 있고 직장과 주거와 먹고 자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해당 물건처럼 1:1 드라이빙 무인텔이 있다 그러면 시내에서 여기 해당 모텔이 여기에 만약에 입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접근성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접근성. 접근성.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으로 15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쪽만 계획관리지역에 모텔이 있을 리가 없죠. 다른 모텔도 있겠죠. 그렇죠? 네. A 모텔이 여기 있으면 B 모텔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C 모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상권 내에도 하나의 상권이니까 그러면 A, B, C 중에서 접근성이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것도 지역 분석을 같이 살펴보셔라 이겁니다. 또는 해당 모텔이 말이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시내 상권인데 한 이쪽만큼 떨어져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이쪽에 모텔이 D 모텔이 있어요. D 모텔. D 모텔이 있는데 여기는 한 7분밖에 소요가 안 돼요. 시내에서 여기까지.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접근성이 유리하는 상권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A 모텔을 취득하기 전에 D 모텔과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바로 비교 우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걸 놓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접근성 하나만 놓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물건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사용 승인연도 살펴보시고 내용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시설은 얼마나 비교 우위가 있는지, 객실수는 몇 개씩 형성되어 있는지, 매가는 현재 소유자가 부르는 호가가 얼마씩 형성되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월 매출이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현재 여기가 매출이 예를 들면 뭐 A 모텔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D 모텔이 매출이 여기가 6,5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6,500. 그러면 모든 조건이 D 모텔이 비교 우위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해당 모텔이 여기가 이제 매출이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네. 그리고 C 모텔이 여기가 한 7천만 원 나와요. 예를 들면. 네. 그리고 B 모텔이 여기가 한 4,500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간상 도로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7분이라서 더 가까운 지역에 해당되지만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이쪽이 훨씬 더 좋다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A, B, C 모든 모텔이 D 모텔보다 B 모텔보다 매출이 더 잘 나와요. 잘 나온다는 거는 이쪽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요인에 들어갔을 때 시설이 여기가 제일 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시설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상권 자체가 이쪽이 뭔가 시내에서 오시는 고객님들이 이쪽 상권을 이쪽을 더 유리하게 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A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C 모텔만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네, 두 개만 비교해서 가격 대비 시설, 그 다음에 객실수, 월매출, 대지 면적 이런 걸 두 개만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취득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처럼 여기가 매출이 가장 높아요. 예. 여기가 1등 매출입니다. 예. 여기가 1등 매출이면요, 이 조건이 5천, 뭐 4,500, 7천, 여기가 8천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8천만 원 가정해 보면 비교를 단순하게 A 모텔, 예, 해당 모텔과 대상 물건 C 모텔만 2개를 비교하시면 안 되겠고요. D 모텔까지 3개를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A 모텔 해당 물건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까지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비교 분석을 하실 때는 지역 분석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A 역세권입니다. A 역세권. 해당 모텔이 여기에 입주하고 있어요. A 모텔이.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역세권이면 모텔이 밀집되어 있겠죠? 일단은. 그러면 뭐 한 20개에서 뭐 30개 엄청난 모텔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30개를 다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비교하다가 이제 해 넘어가죠? 그렇죠? 네. 모텔 취득 시점을 우리가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많은 모텔 중에서 20개, 30개씩 있는 수많은 모텔 중에서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세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분화. 어떻게? 해당 모텔이 만약에 35억에 해당되는 매매 물건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35억의 근사치의 매가가 형성되는 모텔만 우리가 따로 분석을 해놓고요. 이 가격 이하 매매 물건이 있죠? 그럼 30억 이하 매매 물건도 따로 분석해 보시고 또 40억에서 50억 매매 물건이 있는지 분석해 보시고 50억을 초과하는 매매 물건이 있는지 이렇게 세분화를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분석해서 가장 먼저 비교를 해야 될 게 같은 매매 가격의 물건 먼저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대지 면적, 내용 연수, 연면적, 그 다음에 매가, 월 매출, 현재 시설 상태, 이런 것까지 같이 비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상권 여기면 뭐 일반 상업적 거의 용도적은 동일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먼저 비교 분석을 마친 다음에 이 모텔 중에서 30억 이하인 물건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해당 모텔이 매출이 6천만 원이 나왔어요. 6천만 원. 그러면 30억 이하인 물건 중에 6천만 원이 나오는 물건은 뭐 거의 없겠지만, 이 중에서 30억대 매매 물건 중에서 탑 1, 2, 3등을 차지하는 매출을 차지하는 물건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 물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하고도요. 네. 그리고 40억대, 50억대 중에서도요. 여기에서 매출 1, 2, 3등 1, 2, 3등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10개가 있으면요. 1, 2, 3등 매출을 하는 모텔은 벌써 뭐, 한 7천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이 높은 물건은 여러분, 이게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등과 9등과 8등, 얘네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 모텔과 대상 모텔과 비교를 얘네들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 50억 이상 초과가 되는 물건이나 뭐 10억대 매매 물건은 이거는 비교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비교하시다가 진짜 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준점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모텔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모텔과 개별적인 분석을 먼저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역세권이라도요. 편히 갈리는 역세권이 있죠. 여기가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입니다. 그런데 1번 출구가 아주 여기가 상권이 좋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권이 좋다고. 그러면 A 모텔은 어떻습니까? 시설 대비, 대지 면적 대비, 매출 대비, 매가가 무조건 이쪽 1번 출구보다는 매가가 어떻습니까?
감가 요인에 의해서 매가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매가는 여기가 더 조정을 가해가지고 여러분이 취득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텔을 취득할 때에는 볼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유념하셔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텔을 취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난 조력자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강남에 A 아파트가 있습니다. A 아파트. 여기에 이제 부녀회장이 있죠? 부녀회장이 파워가 엄청나죠? 네. A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에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네. X, Y, Z. 네. 부동산, 기타. 부동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녀회장이 순시를 합니다. 이렇게. X도 가보고, Y도 가보고, Z도 가보고, 순시를 해봐요. 쭉 다닙니다. 총무 한 2명 이끌고 가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있겠죠? 네, 공인중개사들이 있고 직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녀회장이요, 다 평가를 해요. 네, 평가를. 네. 이 부녀회장이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뭐, 세법이면 세법, 공법이면 공법, 공인중개사법이면 공인중개사법, 등기법이면 등기법,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경제의 흐름이랄지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다 검증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가? 부녀회장. 다 검증을 해봤더니, X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표가 제일 유능하더라. 이 사람이 아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묻는 말에 척척척 대답을 잘해요. 그러면 X 부동산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지겠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부녀회장이. 소문을 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텔을 매매를 할 때는 X 부동산에 가서 항상 매물을 내놓아라. 여기는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입김을 둡니다. 입김을. X 부동산에다가. 그리고 이제 X 부동산에다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A 아파트는 무조건 매매 가격 10억 이하로는 절대 진행하지 마라. 혹시나 입주자가 시세가 10억인데 뭐 8억에 매물을 내놨다. 금매로.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왜? 8억에 한번 주원 글씨가 찍혀버리면 이게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A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염려가 있거든요. 시장 가격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녀회장이 입김을 넣어요. 이거 뭐 차후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조력자를 찾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컨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어떠한 조력자가 진짜 신뢰감 있는 조력자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을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좋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처분할 때도 일정한 자본 이득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려고 모텔 황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서 고급 정보, 진실된 정보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해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거는 메모도 하시고, 체크도 하시고, 또는 암기도 하시고, 더 모르신 거는 모텔 황제에게 연락을 주셔서 모텔 황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는요, 무료 상담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상담하셔서 빨리 본인 걸로 빨리 만드시고 나서 유능한 조력자를 선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모텔을 취득하셔야 향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의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이자 지급액, 기대 수익률, 이자 지급액. 대출금 얼마 받으시죠? 최대로 20억 받으시죠? 20억. 20억이면 이자가 4.2% 이 정도 나옵니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왜 높게 나올까요? 감정 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최대로 받으니까 이자율이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1년에 4,80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나눠주시면 1년에 이자가 700만 원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오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기 자본 8억 투자하시죠. 월 매출 5천만 원 중에 월 순수익은 2,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34.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토 운영 시 가능하겠죠. 오토 운영하시려면 직원을 몇 명 고용하셔야 될까요? 청소 직원 3명 고용하시고요. 카운터 직원 2명 이렇게 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 직원 3명 고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출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2명 고용하시면 안 돼요. 3명 고용하셔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무인텔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혹시나 불만사항이 있어도요, 카운터를 전화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카운터에 우리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도,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도 전화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더 일반 모텔보다도, 물론 일반 모텔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필수 요건인데요. 드라이빙 무인텔은 더더욱 청소에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이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데요. 하루 종일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옵니다. 객실에서. 그러면 경험이 없는 일반 사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청소를 굉장히 청결하게 잘 청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모텔은 크레임이 들어오면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데, 무인텔은 손님들의 이 습성상 클레임이 걸려도 전화를 잘 않는 성향이 강합니다. 다시는 안 오고 말지 내가 전화를 안 하겠다. 이러한 습성이 좀 강한 고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클레임이 안 걸리게끔 사전에 청소를 더 청결하게 잘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5천만 원이면은요, 5천만 원이면 객실이 2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선이 짧습니까? 길습니까? 동선이 길죠. 동선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객실이 또 혹시나 더 복층이 있는 경우는 한 객실이 청소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 5천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2명만 고용해도 되지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사업자분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3명을 고용하셔서 청결을 항상 목숨같이 유지하시라. 이렇게 모텔 황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